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올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일단 여기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가 카운팅이 되지 않았죠. 물론 억지스럽게 카운팅하면 카운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짜맞추기밖에 안 된다. 그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은 파동이 나오고 나면 설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형성이 됐다면, 이 파동이 1, 2, 3, 4, 5로 충격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ABC로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냐, 이건 이때 당시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물론 이 전 파동이 어떤 파동으로 떨어졌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앞에서 충격 파동이 나와야 될지 조정 파동이 나와야 될지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이 뒤에 파동이 명확히 어떤 파동인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 구간에서 충격 파동이 나올지 조정 파동이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확인을 하자. 만약 여기 구간이 4번 파동이라면 이 이후에 떨어질 되돌림이 0.5구간 이상을 되돌리지 않고 진행이 돼야 충격 파동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나오는 조정 파동이 0.5구간을 깨고 반등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ABC로 한 추세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을 되돌리는 조정 파동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숏을 진입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최소한 충격파동의 가능성을 지울 수 있다. 그렇다면 곧바로 되돌림을 짧게 주고 갈 경우도 있겠지만, 되돌림을 이어나갈 경우를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숏을 쳐서 떨어지는데 이 마지막 파동을 먹자,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항상 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명확한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굳이 파동을 짜맞추기 해서 카운팅 하려고 하기보단 하나의 추세가 완성됐다라는, 혹은 완성됐을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 이후에 움직이는 파동이 조정 파동을 형성할 때 매매에 진입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특별히 매매할 수가 없었죠. 추세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구간에서 중간에 매매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를 못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고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파동이 예를 들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을 높이는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구간에서는 어떠한 조정 파동으로 움직여주면서 횡보하는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 추세가 꺾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이 올라온 추세를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어나갈 것이냐, 그걸 생각해서 매매에 진입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영상들에서 하던 방식과 똑같이 매매했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처음 매매에 들어간 시점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처음에 롱을 진입했고, 여기서 이 파동이 여기까지 흘러갔을 때 들었던 생각은, 이 구간 올라오는 파동이 명확히 카운팅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파동 자체가 상승의 흐름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 구간에서 추세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조정을 만들거나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이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냐? 이건 이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성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조정을 줬는데 이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냐, 그건 이 다음에 나올 파동을 보면 알겠죠. 이 구간에서 ABC의 형태로 상승하느냐, 그게 아니라면 어떤 충격 파동으로 상승을 하면서 파동이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파동이 여기까지 흘러갈 때는 단기적으로 ABC 형태가 만들어지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대로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파동이 조금 더 흘러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눌렸죠. 하지만 눌리는 형태가 일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을 트라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한 어떠한 ABC의 형태를 갖추거나, 그게 아니라면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조정 형태를 가지면 최소한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나가면서 조정 파동으로 형성이 된다면 마지막 파동을 수익을 보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매매 방식이죠.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한 이유도 여기 단기적으로 ABC의 형태가 나왔고 반등을 했다가 이 구간 떨어지는 파동이 일자의 형태를 가지고 쭉 떨어지는 이런 구간이 아니라 떨어졌다 반등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조정 형태를 만들고 결국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죠. 여기 구간은 짧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롱에 진입했고, 절반 익절 같은 경우에도 늘 하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 ABC 형태 만들어졌을 때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또 지켜보고 있었고, 이 구간에서는 다만 숏을 탈 수는 없죠. 이 구간에서 올라오는 파동이 ABC로 완성될지 1, 2, 3, 4, 5로 쭉쭉 뻗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숏에 대한 근거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숏을 여기서 트라이 하는 건 맞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계속 쭉쭉 상승하면서 충격 파동을 만들어 준다면 롱은 최종적으로 고점을 넘을 때
입절하면 되는 거고, 숏을 트라이 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떠한 숏에 대한 근거를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면 ABC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후에 만들어지는 파동을 관찰해야 아, 여기 조정 파동이구나, 그럼 충격 파동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방식에 대한 건 지난 영상들에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들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숏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진입한 게 이 구간입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진입했으면 그게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 구간에서는 잠에 들어있을 시간이어서 진입하지 못했고, 이 구간에서 숏을 트라이 한 것도 결국에 똑같은 생각이고, 여기를 단기적인 고점으로 생각했고 ABC 파동이 떨어졌고 ABC 파동으로 올라갔다, 결국 여기서 떨어지고 횡보하면 이 구간 ABC로 끝난 거죠. 그럼 이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겠구나, 큰 ABC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처음 떨어지는 파동 자체도 여기 구간에서 리딩 다이고널 형태를 만들고 파동이 시작됐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최소한 지그재그로 떨어지거나 1, 2, 3, 4, 5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숏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숏을 트라이하면 손익배 매매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꽤 있었다면 이 구간에서도 숏을 한 번쯤은 트라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잠에 들어있을 시간이다 보니까 매매는 못했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이 구간에서 생각했던 게, 결국에 이 타점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아니면 숏은 그냥 버려두자, 이 구간이 리딩 다이고날이 아닐 수도 있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애매하게 진입하게 되면 손절 라인을 여기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리자, 내가 진입 못한 포지션은 결국에 내게 아니다. 근데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반등을 해줬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올라오는 파동이 충격 파동으로 계속해서 상승할지, 그게 아니라면 ABC 조정 주고 다시 눌릴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구간에 되돌림을 어느 정도 주게 되면 여긴 충격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지고 조정 파동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때 이곳에서 숏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입한 숏 같은 경우에 절반 익절 이곳에서 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절반 익절한 이유는 처음에 떨어지는 파동을 채널을 보고 있었고, 이 채널 하단에서 계속 비비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는 거 보고, 여기 구간은 단순히 ABC로 떨어졌다가 반등하기보다는 그냥 충격 파동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절반 익절하게 됐고, 이 구간 떨어지면서 여기 구간에서 롱 같은 경우에는 본절 나가서 롱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수익, 그리고 숏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익,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고, 이 숏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최종적으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바깥에 나가 있어서 전량 익절하진 못했고, 구간에서 전량 익절하려고 했던 이유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관점하고 비슷한데, 여기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 구간 떨어지는 파동이 리딩 다이고날로 1파, 2파, 그리고 여기가 3, 4, 5번 파동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4번 파동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구간 마지막 파동이 엔딩 다이고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조정 파동이 이런 형태로 조정이 완료되고 5번 파동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고 있었으면 5번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파동이 떨어지고 일정 구간 반등하고 떨어지는 파동이 조정 파동일 때 이 구간에서 숏 전량 익절하면서 롱 스위칭 했으면 결국 ABC로 올라가는 최소한 이 구간 절반 익절하고, 만약 여기 구간에서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되돌림을 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롱 익절하면서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차트를 보고 있질 않아 가지고 숏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고, 만약 여기 구간이 단순히 1, 2, 3, 4, 5로 끝났다라고 하면 숏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절로 그냥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구간이 1번 파동, 그리고 3번 파동이 여기까지고, 지금 나오는 게 4번 파동이 나오고 5번 파동으로 한 파동 더 떨어져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구간 소파동 카운팅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숏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이 구간 오면 전량 익절하면 될 것 같고, 만약 이대로 그냥 반등해서 본절로 온다면 그냥 본절하면서 숏은 이미 수익 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겠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겠죠. 믿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가까이 유튜브 운영하면서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를 강조 드렸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든 안 했든 지난 영상들 몇 개 돌려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만약 올라오는 파동 자체가 카운팅이 되지 않고 명확한 방향성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 구간 이후에 이 구간에서 어떤 파동을 형성하는지 보고 단기적인 매매를 진행하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구간
구간쯤이었나? 이 구간쯤이었나도 파동을 중간에 카운팅 하다가 카운팅이 안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파동을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단기적인 트라이를 하자. 굳이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명확히 짜야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에서도 만약 여기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롱 위주의 전략, 그리고 추세가 꺾여져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숏 위주의 전략을 취해서 매매하면 되겠죠.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결국 여기 올라오는 이 추세가 나는 롱을 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ABC 나오면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거 생각하고 롱 위주의 전략,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롱 위주의 전략을 취하면서 계속 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취하면 되는 거고, 저처럼 역추세를 보시는 분들은 전고점 못 넘고 저항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추세가 꺾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올라올 때, 올라오는 파동이 조정 파동일 때 떨어지는데 포지션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롱을 보냐 숏을 보냐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자기 매매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중요한 건 이 추세가 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그냥 아무 곳에서 포지션 잡지 말고 눌림을 확인하고 되도록 손익비를 생각하는 그런 매매 방식으로 취하면 어떤 이론을 가지고도 매매하는 게 결국에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드리는데 좀 깨닫고 실제 매매하실 때 조금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구간에서 어떤 파동이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생긴다면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